안녕하세요. 기정이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교육부가 중고등학교의 진로체험 활동 시에 유의사항을 담은 진로체험 안전 매뉴얼을 2학기 중에 학교에 보급한다고 합니다. 체험기관 선정부터 사전 준비나 체험 활동, 또 체험 후의 정리 등 일선 학교에서 유의해야 될 안전 대책을 제시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그 진로 체험을 위한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로 진학 상담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진로 진학의 핵심을 알려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먼저 꿈의 지도를 그려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전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 꿈을 향해서 다가가는 방법을 알려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는데요. 와이즈멘토 대표이신 조진표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이즈멘토 대표 조진표입니다. 네, 그리고 성공여고 이정수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공여고 교사 이정수입니다. 네. 저희 기정이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2015학년도 수시 상담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받으시고 자신감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정이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자와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어떤 점 네네.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희 아들이 이제 국제기구 종사자나 외교관이 꿈인데 지금 세계지리, 한국사 또 언어 관련 과목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적성에 맞는 전공이나 학과 안내를 좀 받고 싶고 또 희망하는 학교의 합격 가능성은 또 어떤지 아니면 또 보충해야 되는 교과나 비교과가 있다면 좀 안내를 받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네. 자, 오늘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네. 조진표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누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네네. 지금 아드님의 꿈이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종사하거나 외교관이 되는 게 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이제 얘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빠가 해외 출장이나 이런 관련이 많았고 저희가 네. 외국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뉴스 같은 것을 볼 때도 국제 관련 기사 같은 거 이런 거 관심이 좀 많았고 얘가 바깥 동아리를 방크 활동을 관심 있어 하다 보니까 네. 역사나 이제 외국의 지리나 역사에 관심을 또 더 많이 갖게 돼서 그쪽 관련된 직업을 좀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계속 되고 있었어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거와 맞는지 잠시 후에 더 구체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진학 상담을 도와주실 이정수 선생님도 나와 계십니다. 어머니 인사 나누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아드님이 공부할 때 뭘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계획을 굉장히 꼼꼼하게 세우거든요. 수학이나 국어나 모든 과목에서 그 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조금 있다가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세심하고 꼼꼼한 학생인 것 같은데요. 우선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간단한 분석 내용을 먼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사전에 학생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기본 분석 내용을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에게 자신의 장단점을 확인해 봤는데요. 장점을 살펴보면
계획성과 실천력, 배려심과 협동심이 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단점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싫어한다는 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성격상 과제지향성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어떤 일이라는 것은 실수도 있다라고 보는 건데 반면에 이 성격은 과제를 완수해야만 본인이 좀 만족을 느끼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큰 단점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다만 자기 실력에 비해서 과도한 계획을 짜느냐 안 짜느냐 이게 훨씬 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신 성적은 주요 교과 평균이 현재 4.8등급을 보이고 있고요. 모의고사 성적은 평균 3등급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심학과로는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희망직업은 국제기구 종사자, 외교관 현재 그런 상태고요. 네. 단과대별 상대적 선호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법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경영, 사회과학, 사범 계열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관성 비율이 조금 낮게 나왔거든요. 일관성 비율이 낮다라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아이가 자기 꿈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대안에 비해서 의도적으로 좀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네. 분석을 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그 기초 자료와 단과대별 상대적 선호도를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분석 자료를 보니까 우리 학생이 법학대학 그리고 경영대학 사회과학 계열 이쪽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지편 선생님, 우리 네네. 학생이 국제기구 종사자나 외교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검사 결과는 학생의 성향과 잘 맞는 건가요? 네, 대체로 맞는 편인데요. 더 추가적인 질문을 어머님께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아드님이 직업을 선택할 때 보통 만족하려면 경제력을 중시하는 스타일이 있고 명예를 중시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 개인적인 여유 시간을 중시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관찰하시기에는 우리 아드님이 어느 것에 목표를 두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경제적인 것보다는 본인의 자아 성취나 네네. 이렇게 사회 봉사, 네네. 기여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근데 사회 봉사를 또 많이 해서 보람을 느끼는 건 좋지만 또 어느 정도 경제력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는 그렇지만 이제 본인도 예전에 얼마가 생기면 뭘 할 건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런 거를 선생님 질문을 하셨을 때 네네. 얘가 반은 아프리카 친구를 주고 반은 인도 친구를 보내고 자기는 지금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네. 안 가지겠다고 이제 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저도 하시군요. 좀 비슷한 네. 생각을 가지고요. 아니, 아주 훌륭한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그래서 네. 우리 학생의 적성이 보다 지금 추구하는 직업에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직업 환경과 산업 선호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자세한 결과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업 환경 분석을 해보면요. 가장 높게 나온 유형이 해외형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오는 모습을 네, 볼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지금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님이 환경적으로 해외 출장 많이 다니고 또 어렸을 때 해외에 거주한 경험이 있고 뭐 이런 진취적인 성향들이 해외형이 굉장히 높게 나오게 하는 그런 이유인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창업형이 또 높게 나왔거든요. 창업형이라는 것은 자기주도적인 직접 환경을 원하고 대인관계를 또 중시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학생이 추구하는 것과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산업 분야를 살펴봤는데요. 두드러지게 우리 학생이 공공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좀 전에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배려 네.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목할 것은 요 검사에서는 일관성 지수가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뭐 어떤 특별한 의도도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한테 좀 즐거움이나 보람을 도움을 주면서 보람을 느끼겠다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네. 네. 직업 환경으로는 해외형 또 창업형이 높게 나왔고 또 공공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왔는데 지금 희망하는 국제기구나 외교 쪽이랑 또 잘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네네. 다른 직업
직업군도 좀 넓게 봤을 때 어떤 직업까지 추천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에 대해서 진로 목표 설정 기준을 먼저 해봤는데요. 네. 이공계보다는 확실히 인문계열에 대한 성향이 두드러지는 거, 요거는 명확한 것 같고요. 네. 또 국내 국에 한정짓지 않고 국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을 했고, 대인관계 능력도 뭐 좋은 편이기 때문에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직업으로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알려진 국제 변호사라는 직업을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네. 사실 국제 변호사는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제 이쪽 국내 변호사 쪽에서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국제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다른 나라 가서 변호사 자격을 따오는 것을 우리가 국제 변호사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변호사를 뜻하게 네. 됩니다. 그래서 미국 변호사는 어떻게 되느냐?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 로스쿨을 진학을 해서 네. 거기에서 이제 변호사 자격을 따게 되면 국제기구나 이런 데 또 별도로 들어갈 수 있는 직업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예고가 되어 있는 법률 시장 개방이 우리는 예고가 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이 와서 이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활약할 기회도 많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또 국제기구 막연히 학생들이 생각하는데 국제기구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JPO라는 방법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럴 때는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전문직으로 가산점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해외 로스쿨을 나와서 미국 변호사, 국제 변호사가 되는 그런 것을 첫 번째 직업으로 좀 추천을 하고 싶고요. 네. 뭐 영어도 잘하고 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하다가 자기의 꿈인 이제 국제기구 종사하는 것으로 옮길 수가 있다라는 게 또 두 번째 추천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우리 학생은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고 뭐 글로벌리 활약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공공 쪽보다는 민간 기업 쪽에서 이런 해외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기업 해외 마케팅 담당자 그래서 전 세계를 돌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일들을 알릴 수 있는 제품이나 이런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직접적으로 영업하는 게 아니고 마케팅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갖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네.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적성을 고려해서 지금 세 가지 직업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국제 변호사, 그리고 국제기구 종사자, 그리고 기업의 해외 마케팅 담당자, 이 직업군을 지금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추천해 주신 직업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 학생이 앞으로 어떤 학과에 진학을 했을 때 이런 직업을 갖기 유리한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우리 검사를 해보면 학과로는 법학이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법학은 학부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로스쿨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것도 좋아하고 언어적인 것도 좋아하고 앞으로 진출 경로를 봤을 때 1순위로 정치외교학과를 추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치 현상을 연구하고 실제 정치외교 분야 활동 가능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니까 다음 단계를 이루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외과를 다니면서도 계속 외국어는 연마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영학과가 우리 학생의 취향에 좀 성격에 잘 네. 맞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3순위로는 뭐 인간과 사회와 세계 속에서 서로 이 관계들을 연구하는 우리 사회학과를 좀 네.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추천 학과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진학 상담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가 활동, 우선은 성적부터 좀 봐볼까요? 네, 그 학생이 지금 이제 국제고를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 4.8등급이고 모의고사 평균은 3등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학생부를 살펴보면 언어 능력, 말하기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또 논리력, 분석력도 뛰어나서 선생님들께서 요소요소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든지 그래서 네. 정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난데 지금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최대의 약점이 내신 성적하고 모의고사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요 부분에서 아주 디테일에 본인의 그 학습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를 할까? 네. 이제 지금 2학년이니까 아직 시간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융합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인 융합인재 전형하고 그런 걸 대비해 봤을 때 내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 비교과 활동이 중요하지만 내신 관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만큼 지금 나한테 처해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문제 해결력도 일종의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라서 네.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수능 이제 그 학교를 좀 높이려면 수능 최저 등급이 필요하니까 수능 성적 관리도 여전히 또 해야 돼서 그 전체적으로 성적 향상을 위한 로드맵을 세워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이 학생의 성격이 또 뭐 계획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세워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 학생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러니까 양보다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양보다 내가 이것을 몇 번을 반복해서 얼만큼을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내겠다라는 질 쪽에다가 두고 한번 로드맵을 세워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양보다 좀 질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성적 향상을 좀 기대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비교과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비교과 활동은 학교 프로그램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아주 굉장히 우수합니다. 특히 토론 능력이라든지 그 논문 작성 능력이 굉장히 우수해서 학교 그 교과 활동 시간에도 계속 토론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토론대회에서 아주 우수한 상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네. 굉장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독서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 독서량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본인이 완전히 소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완전히 소화를 해서 자기 언어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학생 성품이 굉장히 좋은 게 그 요소요소에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1학년 때 담임선생님도 아주 정말 이렇게 읽어보면서 진정성 있게 아이를 높이 평가하셨더라고요. 그런 네. 것들은 저는 저 학생을 하나도 모르지만 보면서 아, 이 학생 굉장히 긍정적이고 배려를 하는 학생이구나라고 학생부를 보면서 느꼈는데 아까 어머니 말씀을 보고 또 그 조진표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 정말 그 선생님의 그 써주신 거에 대한 느낌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어느 정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내신 성적 향상을 한 노력과 성과를 기록을 해가지고 자기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내신 성적을 좀 2학년 때 올려줄 수 있다면 네. 이 학생은 아주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대학 그 진학 준비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학생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음악 체육 활동 면에서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 첼로를 연주해가지고 그 재능 봉사 동아리, 그러니까 재능 기부도 많이 하고 있고요. 체육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봉사 활동은 좀 일반적으로 해서 좀 더 그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 학생의 최대의 약점은 역시 내신 성적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 본인은 이제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학, 영어, 국어가 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토론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체를 보고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들여다보는 거에 집중한 나머지 그 디테일한 거,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고민해보는 과정을 겪는다면 이 학생이 고민하는 그 수학 문제를 그냥은 풀었는데 막상 시험 때는 잘 안 풀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험에 대한 긴장, 그 긴장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근본적으로 이렇게 단어, 어휘력이라든지 그런 아주 가장 기본적인 네. 것을 혹시 간과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그 비교과 영역을 한번 같이 들어보고 또 이제 소질이나 재능, 적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아주 우수한 학생이라는 점이 이제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서 우리 이정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대학에서는 이제 내신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중요한 평가 역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 향상에도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정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전형상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고려대학교의 융합인재 전형하고 특기자 전형으로 국제인재 전형을 지금 이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데요. 융합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서류 100%로 280명을 뽑는데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하고요. 국제인재 전형에서는 역시 이제 서류 100으로 1단계에서 하고 2단계에서는 그 1단계 성적과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재 전형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서류 100으로 한개 1등급만 맞는 그 최저 등급을 보고 서류 100으로 학생을 선발하고요. 글로벌 인재 전형에서는 최저 등급이 없이 서류로만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내신 성적을 좀 올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이 학생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네. 근데 지금 내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일반적인 얘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색다른 제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예습 복습을 철저하게 이제 하라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공부의 왕도, 그러니까 EBS에서 방영하는 공부의 왕도 10회에 보면 수업 꼭꼭 씹어먹기가 있는데 수업을 어떻게 대처를 해서 해야 될까 하는 그 선배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기과하고 분석해 보면 자기만의 어떤 그 예습 복습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혹시 학교 수업을 이제 나는 뭐 다른 거 활동을 하니까라고 간과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요거를 한번 제안을 해봤고요. 네. 수학 공부는 사실은 그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은 이렇게 한 번 풀고 넘어가고 이제 2번 정도 풀죠. 근데 공부의 왕도 12회 수학 38점 문제집 한 권으로 이제 만점 받다라는 그 그걸 보면은 한 책 문제집 한 권을 10번을 풀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응용력까지 생기는 과정이 참 자세하게 나타나서 이 친구가 보면은 수학 공부 저렇게 한번 내가 도전해보면 괜찮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스마트한 학생이거든요. 지금 이 질문한 학생에서 충분히 자기 걸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어 공부는 또 공부의 왕도 37회 보면 언어 영역 완전 정복 1년 동안 자기가 언어가 안 돼가지고 하나 정복해가는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요 세 개를 보면 본인이 지금 질문했을 때, 내가 약했던 것을 저 선배들이 이런 식으로 보완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구체적으로 그 세 개의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해보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아마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우리 이정수 선생님께서 이제 내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으로 이제 우리 학생이 더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킨다면 또 더 다른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우리 학생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에 대해서도 안내를 좀 해 주시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학생은 지금 2학년 학생이고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데를 분명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양대와 중앙대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그래서 한양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일관합산으로 학생부만 100%로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학생부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각종 토론활동, 세부 능력, 교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큰 강점으로 보여서 아마 이 학생은 지금 이 상황에서라면 한양대 종합전형에 지원을 한다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중앙대에 학생부 종합심화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류 100으로 보는데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가 들어가서 학생부뿐만이 아니라 자기소개서에 자기 이야기를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특히 이 학생은 교사 추천서에 굉장히 좋은 교사 추천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생활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좋은데 왜 심화형이냐면 국제고에서 심화 교과를 이수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활동을 했고 특히 나눔, 배려, 리더십 등이 돋보이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교사 추천서에서 그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돼서 이 두 대학을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을 좀 들어봤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도움 많이 되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가능성이 많은 학생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도 선생님께서 조언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만 좀 보완이 되면 충분히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오늘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진로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인 우리 학생의 진로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적성을 바탕으로 살펴본 목표 직업은 국제변호사, 국제기구 종사자, 기업회계 마케팅 담당자입니다. 목표 직업을 갖기 위한 추천학과는 정치외교학과, 국제관계학, 국제경영학과, 사회학과입니다. 추천 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전략은 내신 성적 향상이 가장 시급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기 위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융합형인재, 국제화 전형 등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상담 이후로 진로의 방향을 명확하게 잘 잡아가기 바라겠습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전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오늘 진로 진학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초등교육과 진학을 희망하는 고2 여학생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전화를 또 주셨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는가 봐요, 학생이.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진로와 진학에 대한 상담을 좀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로 상담을 도와주실 조진표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머니 인사 나누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그 따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희망하고 있는데, 우리 지켜보시기에 그런 남을 가르치는 그런 직업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 부모가 된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추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고 성실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네네. 네, 자기 주도성도 강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초등교육과를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꿈이 이렇게 명확한 경우에는 이 꿈이 과연, 보여주는 성향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뚜렷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진학 상담을 도와주실 이정수 선생님도 나와 계십니다. 어머니 인사 나누실게요. 안녕하세요. 예, 그 따님이 초등교육과 초등학교 교사가 된다고 이제 그러는데 혹시 초등교육과 외에 다른 학과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지금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 교육과나 아니면 심리 상담 쪽은 어떨까 그쪽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따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선생님들께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조진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간단한 분석 내용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초 분석 내용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기초 성향을 보게 되면 성격상의 장점으로는 꼼꼼하고 꾸미기를 잘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단점으로는 끈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기준이 높은 것 같아요. 성취에 비해서는 뭐 끈기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단점으로 꼽고 있고요. 내신 성적은 평균 1.75등급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평균은 2등급대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대학을 보면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춘천교대 초등교육과, 그다음에 희망하는 직업으로는 초등학교 교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과목별 선호도를 우리 학생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목별 선호도 분석은 학생의 장단점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네.
지금 단과대별 선호도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연과학대학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혼란스러운 그 면 중에 하나였는데요. 분석을 하면서. 네. 뭐 본인은 현재 인문 계열이고 그렇죠. 또 좋아하는 과목이나 또 뭐 영어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문과가 맞는데 실제로 이 검사를 해봤더니 이 종합적으로는 간호, 약학, 생물, 이런 화학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합쳐서 어떤 면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인문 계열의 여학생인데 이 단과대별 선호도 분석에서는 자연과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월등하게 네. 높게 나온 점이 좀 주목이 되네요. 자, 우리 학생이 초등학교 교사를 현재 희망하고 있는데요. 조진표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학생의 이 적성과 또 어떤 그 결과가 맞는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가요? 네네. 성격적인 성향은 굉장히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분야별 지금 흥미는 조금 다른데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머님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면요. 우리 학생이 그 지금 검사를 하면 간호나 약학, 생물 이런 쪽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혹시 아이가 그쪽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었나요? 한 번도? 네, 좋아했고요. 네. 그래서 그쪽 과학고등학교 진로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네, 실패하는 바람에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흔적이 이렇게 다 남는 그렇네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또 의도적으로 거기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문과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 우리 학생의 직업 환경 분석과 산업 선호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직업 환경 선호도 분석을 해봤더니 학생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이 안정적인 직업 환경과 정형화된 업무를 선호하는 관료형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교사나 뭐 이런 직업에는 아주 잘 맞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전문직형이 두 번째로 또 높게 나왔습니다. 자신만의 기술을 보유해서 안정성과 개인적 성취를 얻을 수 있는 직업 유형인데 역시 본인이 선호하는 교사 이런 쪽에도 아주 교사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유형이기 네. 때문에 딱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의 직업 산업 선호도 분석을 해보면 1순위로 교육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네. 2순위로 첨단 기술, 전자 이쪽이 높게 나오고 있어서 학생이 아마 중학교까지는 계속 그런 과학고를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공부 내용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살아있지 않나 이렇게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직업 산호도 분석에서는 교육 분야가 첫 번째로 나오고 있고 관료형도 높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과 적성이 좀 잘 맞아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의 장점과 적성 등을 다 고려해서 어떤 직업들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의 진로 목표 설정 기준을 정했는데요. 본인과 부모님의 흥미 영역에 대한 선호가 확고하고 적성도 봤더니 크게 위배되지 않으므로 네. 선호 분야를 일단 1순위로 하는 것이 우리 아이의 진로상 혼돈을 가장 줄이는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보수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그다음에 3순위로 충분한 잠재력이 있고 앞으로 남은 기간 많이 향상될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목표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선호하고 있는 교사, 특히 초등교사 요 직업은 지금 학생의 적성 구조에 딱 맞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순위로 저희가 추천을 하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2순위로는 간호사를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간호사를 추천하고 싶은데 이 자연과학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고 사람을 좀 배려를 하고 다루고 돌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전문직으로 또 그 자격증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초등교사뿐만 아니라 간호대를 통해서 보건교사도 할 수가 있고 또 간호사라는 전문직으로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2순위로 그걸 추천을 하고 싶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학생이 생각은 안 해봤겠지만 문화 관련 공사 이런 데에서
근무를 한다면 본인의 어떤 안정성도 추구하면서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재미 이런 것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의 선호도를 좀 분석을 해서 고려한 이런 다양한 직업군을 지금 추천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리 학생이 또 진학을 할 때는 어떤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일단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초등교육학과를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걸 네. 1순위로 정했고요. 또 보건교사도 노려볼 수가 있고 또 간호직 공무원도 노려볼 수가 있는 것이 간호학과를 2순위로 가는 게 또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간호학과는 문과에서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네. 학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3순위로는 우리 학생이 학과계열 선정검사나 이런 데서 철학이 좀 굉장히 높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문화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철학 안에서도 미학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그런 다양한 문화나 사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철학과를 가는 것도 저희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자, 학과까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학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좀 해볼 텐데요. 이정수 선생님께서 이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이 학생이 학 상담사에 자기는 1학년 때는 성적이 굉장히 나빴다. 그 걱정을 많이 하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내신이 1.75등급이고요. 모의고사 등급은 1학년 때 성적이 그렇고 모의고사는 등급은 이제 평균 2등급 정도 됐어요. 그래서 1학년 네. 성적도 비교적 우수한 학생이고요. 또 학생이 1학년 때는 확실히 모의고사를 못 봐서 성적이 굉장히 낮았는데 점차적으로 성적이 올라서 이번에 2학년 1학기 때 본 모의고사 성적이 1등급, 2등급,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만 4등급이고. 네. 그래서 굉장히 향상될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런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학이 사실은 4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랐는데 사실은 성적이 44점에서 59점까지밖에 안 올랐어요. 다른 것들은 성적이 100점에서 96점 사이입니다. 국어하고 영어는. 그래서 네. 굉장히 성적이 우수하고 수학도 등급으로 보지 말고 자기가 본인이 내가 점수를 몇 점으로 받아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한다면은 수학 성적도 모의고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가 되는 학생이고요. 비교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교과 우수상을 많이 받았고 글짓기 만화 공모전 우수상. 그리고 이제 굉장히 독특한 게 공부만 하는 학생인데 동아리가 댄스 동아리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활발하게 자기 몸을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도 하고 또 친구들도 도와주고 그런 친구 교육기부 활동도 이제 할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네.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보니까 적극적이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학생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굉장히 성실하고 우수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학생인데요. 교대를 가려면 전 과목이 성적이 다 좋아야지 되는데 네. 기술 가정 쪽 그쪽이 약간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신경을 써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교대가 전체가 다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교내 활동, 그다음에 독서 활동, 책들도 좀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요. 토론 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역량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이제 교대로 진학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학생의 희망 대학이기도 한 경인교대와 춘천교대의 전형상의 특징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경인교대 학생부 종합전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교대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이름을 교과적성 잠재능력 우수자로 해서 275명을 선발하고요.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50%를 하고요. 최저 등급이 4개 영역, 그러니까 전영역 등급 합이 10입니다. 평균 2.5등급 정도 되겠죠. 그런데 수학하고 국어 둘 중에 하나 B형을 반드시 포함해야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춘천교대는 두 가지를 이 학생이 지원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역고교 우수자 강원교육인재 전형인데요. 33명을 모집하고 마찬가지로 서류 100, 면접 100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 전형은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학생들을 좀 교사로 선발하려고 하는 학교의 의지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서구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인은 60명인데 1단계 서류 100, 2단계 면접 100이고
최저 등급이 3개 등급 앞 8.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무난히 맞추고 네. 사실 이 두 학교는 정시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그 충분히 사회는 네. 안 했으니까 정시로 간다 그래도 요 정도 성적 되면은 충분히 갈 수 네. 있겠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뭐 굉장히 본인을 아주 낮춰서 여기 갈 수 있을까요? 그러는데 여기 충분히 가니까 좀 목표를 좀 높이 네. 잡고 네. 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예. 희망대학보다 그러니까 더 높이 목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성적도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천 전형을 좀 알려주실까요? 예, 예. 그 추천 전형은 이 학생 추천 전형은 저는 여기 저기 서울 교대를 교대? 추천하고 싶고요. 네. 서울 네. 교대하고 네. 그다음에 그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2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교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그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면접 학생부하고 이제 면접 30으로 하고 60명을 뽑고 4개 합이 8입니다. 그러니까 2개 평균 2등급 정도면 충분히 되거든요. 네. 추천 이유는 모의고사가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자신이 이제 그 학습 과정 목표 저는 이 학생이 그 2학년 때도 성적이 굉장히 많이 향상될 거라는 네. 기대가 들거든요. 모의고사 네. 향상된 걸로 봤을 때 그거를 좀 꾸준히 기록해서 이렇게 모아둬가지고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자기가 공부하는 모습들을 한번 반추해가면서 한번 기록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모의평가 사회제하고는 뭐 최저기는 충분히 반영하고요. 또 내신 역시 이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향상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추천합니다. 네. 예, 예. 자, 고려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고려대는 이 학생이 그 영어 성적이 좋기 때문에 영어 교육과를 추천했고요. 일반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논술하고 학생부 교과하고 비교과 10을 아주 골고루 아주 종합 선물 세트로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영어 교육과에서 21명을 뽑는데 3개 2등급이고 충분히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이 적성에 맞고 영어 성적이 아주 안정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 성적이라든지 수상 실적으로 볼 때 이 학생은 논술을 마음먹고 준비를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당연히 최저 충족 가능성도 아주 높아서 그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추천하고 여기에 이제 얘기는 안 했지만 네. 그 심리학과 네. 아까 이제 그 자연계 그 성향이 굉장히 높았기 네. 때문에 네. 그 심리학과를 가서 그 본인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맞게 공부를 해서 그 심리 상담 요새는 이제 위클래스 상담센터라든지 네. 그런 게 네. 있기 때문에 역시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충분히 있어서 네. 심리학과도 추천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아, 네. 논술 전형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논술은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네, 논술 어떻게 준비하는 논술은 요즘 이제 학교 교육과정 위주로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학생은 틀림없이 그 내신 성적을 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충분히 읽고 학습 활동도 충분히 공부할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각 교과서마다 교육 목표가 나오거든요. 그 교육 목표에 맞게 자기가 자기가 이제 재구성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읽으면서 문제를 풀면서 독해 능력을 키우면서 하면 충분히 기본적인 실력은 갖출 수 있습니다. 네. 논술하면 꼭 학원을 가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EBS 강의에서 기초 강좌가 다 있으니까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자기가 숙지한 다음에 네. 필요하다면 뭐 사교육을 받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교육을 받는 거는 지양해 주시고, 지금은 학교 공부에 충실히 하고 학습 활동 같은 것을 머리로 풀지 말고 손으로 직접 서서 풀면서 맞춰보면 충분히 준비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셨나요? 도움 많이 되셨어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우리 학생의 희망과 적성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2학년이고 또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적 관리 잘 해서 꼭 좋은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진로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진로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적성을 바탕으로 살펴본 목표 직업은 교사 중에 초등교사, 보건교사, 그리고 간호직 공무원, 문화 관련 공사 관료입니다.
목표 직업을 갖기 위한 추천학과는 초등교육과, 간호학과, 철학과입니다. 추천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전략은 내신 전 과목 성적 향상에 주력을 하고 적극적인 교내 활동과 독서 활동, 토론 활동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꿈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길 바라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오늘 진로 진학 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꿈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자, 오늘 꿈의 지도를 함께 그려주신 조진표 선생님, 이정수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까지 2천여 명의 1대1 맞춤 상담 기록을 갖고 있는 국내 유일의 입시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의 그 치열한 입시 기록과 전략을 담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국내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2014학년도 이 수시에 합격한 25명의 합격 비결을 직접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맞춤형 수시를 준비하기 위한 최고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매 인쇄 전액은 장학금으로 기부가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사회탐구 중간고사 및 6월 모평 대비 역사와 일반 사회를 주제로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